안녕하십니까, 최무게입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집에서 있는 신발들을 좀 약간 가져와서 제가 갖고 있는 레더 슈즈들을 한번 다 보여드리는, 다까지 아니고 거의 다 보여드리는 걸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최근에 레더 슈즈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좀 갖고 있는 것 중에 좀 오래된 친구들이 한 4, 5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기간 동안에 제가 뭐 매물했던 것도 있고 구매해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한번 다 같이 좀 공유를 해서 제가 어떤 신발 갖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자리를 한번 가져볼까 해서 좀 대표적인 애들로만 먼저 좀 준비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부츠 11개, 단화류라고 해야 되죠? 뭐 그냥 슈즈 11개 이렇게 좀 준비가 됐어요. 그래서 한번 좀 고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는 제가 갖고 있는 부츠들 중에서 유일하게, 아니다, 레더 슈즈까지 포함해서 유일하게 신발 브랜드가 아닌 곳에서 나온 슈즈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아워레가시와 보테가 베네타입니다. 둘 다 이제 약간, 얘는 첼시 스타일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한때 정말 많이 유명했었던 그 카미온이라는 약간 스퀘어 쉐입의 토고, 원래 카미온에서 가장 이제 좀 매력적이다라고 표현됐었던 제품은 사실 이 컬러가 아니라 좀 밝은 이제 약간 탄색 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엔드클로징에서 되게 싸게 판매를 하길래 그때 한 3년 전에 이렇게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카미온 워낙 유명한데 하나 갖고 있어야지 해서 갖고 있었고, 블레이크 멜트 방식이면서 제가 정확하게 이걸 까보지를 못해서, 그리고 상품 설명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웰트가 얇게 되게 쉐입감도 약간 디자이너스럽게 나와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솔직히 구매했는데 잘 안 신어요. 이거 솔직히 여기 레더 솔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고무창이고, 오래 신으면은 발이 너무 아프고 예쁘기만 한 그냥 빗 좋은 개살구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사실 슈즈는 웬만하면 슈즈 브랜드에서 라는 걸 좀 뭐 권장을 많이 드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보테가 베네타는 그냥 컬러감이랑 스웨이드 느낌이 좋아가지고 진짜 옛날에 갖고 있었던 신발을 버리지 못하고 어디 팔지하지 못하고 계속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보테가 베네타에서 나왔었던 친구고, 얘도 공법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실 그때는 그걸 따지면서 구매하던 시절이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의 되게 쉐입감이 얄쌍한 첼시 디자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부터가 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친구들인데, 좀 제일 많이 신었던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나 블론드 스톤이죠. 블론드 스톤 이 두 켤레는 솔직하게 말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슈즈 중에서 저한테는 가장 편하게 착용하는 신발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 방수 능력도 뛰어날 뿐더러 빈티지하게 에이징 되는 느낌들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도심에서 그냥 가볍게 신기도 좋지만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또 뭐 가끔 뭔가 좀 험한 일 할 때 가볍게 신기도 나쁘지 않아요. 그 험한 일의 정도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친구는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이제 가죽에 따라 특수한 가공 처리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 이 창을 붙일 때 만들어 놓고 붙이는 게 아니라 요대로 부어가지고 몰딩 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이 스미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방수가 되게 잘 되는 가볍게 신으실 수 있는 데일리 슈즈로 정말 적합하다 싶어서 이제 스타우트 브라운 컬러랑 그 다음에 이게 스틸 그레이 컬러일 거예요 아마. 네, 1910 뭐 이런 컬러 넘버링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두 켤레는 진짜 험하게 막 계속 신었습니다. 사이즈는 둘 다 10 사이즈. 어떤 바지랑 좀 매치를 하세요? 저는 이거는 약간 이렇게 많이 매칭, 청바지 입을 때 진짜 많이 입어요. 청바지랑 제일 많이 매칭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좀 깔끔하거나 이제 스포츠 자켓 세트업에도 되게 잘 맞는 신발이긴 하지만, 청바지 입을 때 저것보다 좋은 신발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가끔 진짜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뭔가 몸을 많이 쓰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좀 번거로운 작업들을 할 때는 스웨트 셔츠랑 스웨트 팬츠 같은 거 입고, 아니면 로키 팬츠 입고 신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사실 전천후인 것 같아요. 만능이고 전천후고, 비 온다? 바로 신고, 눈 온다? 바로 신고. 그리고 제일 많이 신을 때는 역시나 출장 갈 때, 와, 한 켤레로 뚝딱. 네, 한 켤레로 뚝딱. 발도 안 불편하고. 오래 걸어도 좀 편해요. 오래 걸어도 많이 편합니다. 네, 그래서 블론드 스톤 좀 강력히 추천하는 편이고, 여기에 있는 친구 중에 가장 실용적인 느낌이 좀 강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만한 친구는 요겁니다. 컬러콜라랑 3540이 협업으로 만들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사실 웰트화는 아니에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신발 중에서 유일하게 웰트가 아닌 제법을 갖고 있는 신발이고, 얘는 정말 디자인적으로 예뻐서 요런 3540 콜라보를 통해서 만들어진 요런 약간 참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포인트들도 너무 예쁘고, 그 당시에 제가 또 엔지니어드 부츠를 좀 한 켤레 갖고 싶었었어요. 엔지니어 부츠를. 근데 엔지니어 부츠를
살려고 보니까 국내에서 사기가 마땅치도 않지만 또 가격도 너무 높고 그때 당시에 뭔가 제가 신발에 그렇게 큰 돈을 잘 안 썼었는지 몰라도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요거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아서 되게 예쁘게 잘 신고 있는 그런 친구고 얘는 이제 좀 웨스턴한 느낌들이 확실히 나는 친구다 보니까 제가 캐피탈 같은 옷 입을 때 좀 많이 신었어요. 캐피탈하고 많이 신었던 신발이 얘네 둘인 것 같아요. 얘네 둘. 근데 빈도수로는 얘가 더 많고 예. 착용감은 어떠세요? 착용감은 솔직히 많이 뛰어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적당. 이 가격대에 이것보다 더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나 어떤 이런 느낌이 되게 좋은데 착용감이나 메이킹이 막 진짜 뭐 100만 원짜리 수준의 메이킹과 그 우리가 좀 고급 재화라고 할 수 있는 데서 오는 그 레더 솔이 주는 발을 탁 지탱해주는 느낌이나 이런 것까지 기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보단 훨 낫다. 훨씬 낫다. 얘는 진짜 착화감 쓰레기예요. 제가 이거는 진짜 아마 저랑 한 1년 정도 일했던 친구들 중에서 제가 이거 신는 거 진짜 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진짜 착화감 쓰레기예요. 사무실 장식용입니다. 네, 장식용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한번 고민을 해야 돼. 내가 오늘 좀 많이 걷는다? 아니면 좀 많이 서 있어야 된다? 절대 안 신어요. 알든보다 더 안 좋아요. 거의.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도 좀 되게 그냥 예쁘다 말고는 딱히 얘기하기 좀 어려운 신발이고 얘는 예쁜데 그래도 재화로서의 충분한 그런 밸런싱이 잘 잡혀있다 정도의 느낌에다가 조금 특별한 거 그다음에 엔지니어 부츠라고 하는 것들을 좀 라이트하게 엔지니어 부츠가 진짜 어렵거든요. 왜냐면 이게 목도 높고 엄청 불편하고 무겁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약간 이런 것들을 다 오버롤로 봤을 때는 얘가 차라리 전 아우레가시보다 낫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3540 얘도 되게 잘 신었어요. 특히나 이런 류의 신발들 스타일링을 할 그리고 최근에 제일 많이 안 신었지만 그래도 절대 버릴 수 없고 그리고 다시 한번 신어볼까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바로 이 데너입니다. 데너라는 브랜드는 사실 국내에서는 이제는 많이 잊혀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 부츠를 좋아하던 2000년대 초반에는 한 2005, 6년도 이럴 때부터는 데너부터 시작해서 뭐 레드윙, 소로그 조금 가볍게 신으실 수 있는 건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울버린 1000 마일이나 조금 더 높게 가면은 뭐 이제 화이트 부츠나 이런 애들도 정말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데너는 국내에 정식으로 판매가 되던 친구였고 그때 이제 구매를 했던 친구인데 뭔가 가장 데너의 좀 뭐랄까 데너스러운 하이킹 부츠 류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이 고어텍스 원단으로 해가지고 더 가볍게 이거 약간 그런 느낌 나잖아요. 신형 전투화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데님 셋업 입을 때 좀 많이 입었어요. 특히나 데님 셋업을 좀 약간 아메카지스럽게 말고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데님 셋업 약간 조금 슬림한 스트레이트 데님과 조금 핏한 데님 자켓 코디를 할 때 같이 신으면은 좀 약간 레드윙이 너무 뻔하니까 좀 스타일링하게 좋아서 많이 신었는데 근데 최근에 조금 캐주얼한 착장에 한번 요거를 언밸런스하게 매칭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 친구는 이제 다시 한번 좀 많이 신을 것 같아요. 확실히 얘가 굳이 치자면은 블런드 스톤보다는 더 편하고 그리고 얘도 기본적으로 방수나 이런 기본적인 세팅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활용도도 블런드 스톤만큼이나 되게 잘 신을 수 있는데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세다 보니까 블런드 스톰처럼 이런저런 스타일링에 다 어울린다라고 말하기엔 조금 어려운. 다만 확실히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신발 중에 블론드 스톤이랑 투톱으로 되게 편해요. 왜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하이킹 부츠여서 실제로 요거 신고 등산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목도 되게 잘 잡아주고 그리고 위에는 스피드 훅이다 보니까 좀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불편해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딱 목까지 촥 잡아주는 느낌이 되게 좋고 여기 어쨌든 패브릭이다 보니까 이런 레드윙들처럼 길들이는 시간도 필요가 없는 그런 친구의 쉐입감도 되게 약간 좀 요즘스러운 느낌이어서 요거는 한번 다시 신어보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좋은 신발들은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얘네 메이드 인 USA 제품이다 보니까 좀 투박한 특유의 성글고 두꺼운 실로 막 다 미싱되어 있는 이 느낌들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얘도 구디어 웰트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기능성을 위해서 여기에 아니다 얘 구디어 웰트 아니다 얘 구디어 웰트 아니에요. 아마 스티치 다운 웰트인가 뭐 이런 식일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피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피가 이렇게 바깥으로 꺾여서 웰트까지 나오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고 요때까지도 제가 막 신발에 대해서 엄청나게 막 공부를 하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데너는 약간 요렇고 그리고 이제 얘기할 만한 거는 이제 레드윙이죠. 역시나
레드윙은 이거는 1907 그리고 얘는 8085 모델일 겁니다. 둘 다 목토랑 아이언 레인저라는 기본 모델에서 그 카퍼 러프앤터프인가 뭐 오일을 많이 먹여서 이렇게 좀 살짝만 스치기만 해도 이렇게 약간 올라오는 느낌의 엄청 빨리 빈티지하게 변하는 신발인데, 얘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슈즈들 중에서 지금 제가 여기다 보여드렸던 부츠 중에서는 제일 구력이 짧아요. 신은 지가 한 2년도 안 된 친구인데, 1년 조금 넘은 친구인데, 근데도 보시는 것처럼 진짜 완전히 다 익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가죽이 되게 에이징을 빨리 시킬 수 있는 가죽이긴 해요. 물론 이제 깔끔하게 되게 잘 관리된 느낌의 에이징은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빈티지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아이언 레인저 이 가죽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친구도 목토도 마찬가지로 같은 가죽인데 얘로 너무 만족했기 때문에 제가 아이언 레인저도 이걸로 구매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한 8년, 7, 8년 넘은 것 같아요. 역시나 이제 미국 제와 특유의 어마어마하게 단단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리고 뭐 솔직히 밑창도 생각보다 많이 안 달았어요. 둘 다 사이즈는 10 반, 10.5 사이즈입니다. 레드윙이 생각보다 안에 공간감이 좋아가지고 굳이 꼭 11까지 안 신어도 되더라고요. 제가 레드윙을 11로 갖고 있는 건 포스트맨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너무 워낙 유명한 모델이고, 조만간 레드윙 같은 경우에는 백맨이 제게 들어올 예정이니까 백맨까지 오면은 한번 레드윙 편으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있다. 얘가 원래 기본이 가죽끈이거든요. 이 가죽끈인데 레드윙 가죽끈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가죽끈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이 가죽끈은 어디 가죽끈이냐면은 제가 이제 다음번에 소개할 바이버그라는 부츠의 가죽끈인데, 이게 확실히 단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가죽끈이 바이버가 훨씬 질기고 두껍고 밀도가 되게 좋다라는 느낌이 있고, 레드윙 거는 지금 다 끊어져가지고 이제 바이버그 걸로 쓰고 있습니다. 형이 보시기에는 레드윙은 착화감은 다른 거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랑 비슷해요?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논외로 칠만한 이런 아어레가시를 제외하면 레드윙 착화감은 안 좋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 중에서. 근데 부츠라는 총 카테고리에서 제가 신어본 부츠를 다 말씀드리면은 거기에서는 중간 정도에 속해요. 그러니까 제가 신으면서 제일 힘들었었던 부츠는 트리커즈를 안 갖고 왔다. 극악이고요. 그리고 화이트 부츠, 요것도 극악이었어요. 화이트 부츠는 끝내 길들이지 못하고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부츠가 아닌데 착화감이 저한테 안 맞았던 건 파라부트. 파라부트는 그냥 저한테 족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들 중에 파라부트 제품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옷 좋아하는 사람이 파라부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파라부트를 제가 진짜 한 4켤레를 사보고 4켤레를 다 매물로 보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미카엘을 사봤고 발볼이 뭐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발 뒤꿈치가 계속 까져요. 아마 이 힐컵 사이즈나 높이나 이런 게 저랑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레임스라고 파라부트의 로퍼 종류가 있는데, 로퍼만 그 제품만 3켤레를 샀어요. 이제 지금은 어떻게 표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42, 43, 44를 3켤레를 다 샀는데, 42를 샀을 때는 작아서 불편하나 보다 44를 사봤어요, 크게. 근데 커도 거기가 까져요. 그리고 43을 또 사보니까 43도 거기가 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케이, 파라부트는 내 발에 안 맞는 신발이다. 너무 좋은 신발이지만 내 발에 안 맞는 신발이다 하고 끝. 그래서 어쨌든 레드윙도 전통적으로 이제 구디어 웰트 제품을 쓰는 신발 브랜드이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바이버그가 지금까지 신어봤던 부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제일 좋은 쪽에 속해요. 일단은 이 바이버그 두 개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서비스 슈즈입니다. 서비스 부츠고, 서비스 부츠에서 이제 앞쪽에 캡토에 브로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텅은 스웨이드, 그리고 텅의 높이도 딱 발목에 딱 맞추게 이렇게 커스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티치는 스티치 다운 웰트라고 해서 스티치 다운 컨스트럭션이라고 해가지고 더블 스티치 다운 컨스트럭션이에요. 더블 스티치 다운 컨스트럭션이고, 그래서 여기에 2줄로 스티치가 박혀 있어요. 이거는 블랙 컬러인데, 일단은 진짜 얘는 설명드릴 게 많은데 가볍게만 하자면은 바이버그라는 브랜드는 3대째 운영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매했던 시절 때는 할아버지 바이버그가 아버지 바이버그에게 주고, 아버지 바이버그가 아들 바이버그에게 물려주던 시기였고, 그 시기에 바이버그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그 전까지는 그냥 좋은 워크부츠를 만드는 브랜드에서 조금 고급 재화를 하는 브랜드로 패키징의 럭셔리한 느낌이 좀 더 많이 살려지고, 그 다음에 뭐 첼시 부츠, 더비 슈즈, 서비스 슈즈 뭐 이런 거 부츠에서부터 슈즈까지 다양하게 막 넓혀지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바이버그가 왜 좋냐면은 바이버그는 이제 얘네도 미주권에서 만들어지는 슈즈이지만 알든이나 레드윙이나 뭐 소로굿 같은 다른 브랜드에서 보실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촘촘하게 박혀있는 어퍼 쪽의 어떤 그런 스티치들과 그 다음에 이 두껍게 들어가 있는 웰트 부분에 더블 스티치 다운이라고 했잖아요. 가죽이 이렇게 꺾여서 이제 방수나 이런 것들을 구디어 웰트보다 더 잘해주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꺾어서 스티치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티치 더 들어가는 요 두 줄로 되게 두꺼운 실이 가지런하게 다다다다닥 박혀있는 요 메이킹 퀄리티가 저는 알든이나 미주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 어떠한 브랜드보다도 뛰어난 슈즈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신발에 대한 지식이 엄청나게 전문적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얘랑 얘를 들어보면 무게는 거의 둘 다 비슷하게 무겁거든요. 근데 얘는 발의 피로감이 좀 높은 편에 속하는데 바이버그를 딱 신으면은 뭔가 하중이 밑에 살짝 깔려가지고 뭔가 위에서 발 놓을 때는 좀 뭔가 별로 안 불편한 느낌. 그러니까요.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 무게감에 비해서 착화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얘도 이제 결국 레더 솔에 밑에 다이나이트 솔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어서 사실 뭐 쿠셔닝이 있는 착화감을 기대하기에는 뭐 이런 친구나 아니면은 블론드 스톤 같은 친구랑 비교하기에는 오래 걸었을 때 발의 피로도는 좀 안 좋은 편이긴 한데, 얘 가죽은 지금 그거거든요. 코인사의 크로막셀 가죽이에요. 그 기름을 먹여서 가죽의 탄성이나 유연함을 굉장히 극대화시킨 가죽이라 얘도 에이징이 좀 빨리 되는 편이라, 근데 얘는 오래 신기도 했어요. 얘가 좀 더 오래 신었고 그 다음이 얘인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심이라서 까지면서 더 올라오거든요. 요것도 더 열심히 신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최근에 좀 잘 안 신다가 다시 신고 있어요. 라스트는 2030이라고 하는 라스트입니다. 가장 유명한 라스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이버그, 근데 바이버그 이 얘기도 해야겠다. 바이버그는 오더를 할 때 제가 그때 이제 이거를 하는 오더하던 샵이었던 모드맨에서 일을 했었던 시기였어가지고 오더를 할 때 가죽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세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도 뭐 아일릿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스피드 훅을 했으면 좋겠다, 텅도 가죽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다 설정이 가능해서 요 바이버그는 그 당시에 모드맨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었던 바이버그였고, 지금 모드맨에서도 바이버그는 다루고 있으니까 한번 거기에 있는 친구들도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 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추천하는 브랜드입니다. 코디 활용이요. 얘는 관리하기 나름이에요. 얘를 진짜 깔끔하게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수트에 입어도 되게 멋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그지같이 신지 않고 깔끔하게 관리하시면. 근데 기본적으로 얘는 서비스 부츠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렇게 장교들이 신던 신발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치노 팬츠류들이나 아니면은 뭐 청바지류들이나 조금 더 캐주얼한 착장에 훨씬 잘 어울리는 친구이긴 한데, 얘까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은 수트에 입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한창 좀 새 상품일 때는 수트에 입었을 때 되게 매력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들의 인디 부츠 있잖아요. 인디 부츠를 좀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인디 부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봤을 때 2030 라스트가 되게 날카로우면서도 조금 부피감이 있어서 캐주얼하면서도 드레시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잘했을 때는 그렇게 신을 수 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요거는 그건데, 바이버그의 이 캡토 디자인이 좀 약간 빼꼼 해가지고 되게 예뻐요. 이거 진짜 이게 좀 다른 캡토보다 좀 이제 좀 작거든요. 작은데 이 디자인이 좀 빼꼼해가지고 또 약간 나름 귀여운 맛이 좀 있고. 예. 그래서 바이버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신어보시지 않으셨다고 하시면, 그리고 내가 좀 레드윙엔 좀 질리고 좀 더 좋은 신발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너무 이미 유명한 다른 브랜드 말고 저 바이버그 충분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까지 신어봤던 신발들 중에서 진짜 압도적으로 편한 축에 속하는 친구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제가 보유했었던 신발들 중에서 그냥 진짜 내가 정말 취향이 마이너하다 하시면은 유케텐의 메인 가이드라는 모델도 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가장 유케텐의 메인 아이템이기도 하지만 이 보트 슈즈 디자인에 목이 있는 부츠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그 코디 활용이 좀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서 떠나보냈던 친구이고, 예전에 니구스터 아저씨가 신어서 한번 좀 약간 뽕이 왔었던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도 추천드리지만 제가 앞으로 구매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신발들이 한 3켤레 정도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스쿱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왔었던 캥거루 가죽의 이제 그 캡토 디자인의 부츠입니다. 이 캥거루 가죽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좀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구화에 캥거루 가죽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이게 좀 약간 유연하고 탄성이 좋아서 그 공 찰 때 되게 발의 피로도 줄여주면서 공에 좀 접지가 되게 좋다라는 것 때문에 캥거루 가죽 100% 쓴 축구화가 많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캥거루 가죽을 더 이상 쓰지는 않지만 캥거루 가죽으로 만들어진 슈즈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퀄리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제가 언급했던 브랜드들의 어떤 퀄리티보다는 조금 더 섬세하고 약간 디테일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주는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좀 느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쿠백그 캥거루 가죽 그거를 하나 좀 구매하고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진짜 잘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같은 스쿠베라는 브랜드에서 나왔어요. 엔지니어 부츠. 엔지니어 부츠가 참 이게 있는데, 뭔가 이건 엔지니어 부츠보다는 조금 더 이제 히피 스타일 같은 거 입을 때 좀 조화로운 신발이라는 느낌이 좀 들고, 좀 더 전통적인 느낌의 빡센 엔지니어 부츠 한번 신고 싶다고 했을 때 스쿠비라는 브랜드의 엔지니어 부츠도 굉장히 좀 메인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도 역시나 스쿠베 제품인데, 사실 스쿠베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면은 저희가 지금 그쪽이랑은 바잉 관련된 얘기를 가볍게 좀 하고 있기는 합니다. 스쿠비라는 브랜드를 좀 찾아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찾아보다 보니까 그 M43 서비스 슈즈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게 정확하게는 그 토이즈 맥코이에서 스티브 맥킨 라인으로 나오는 그 부츠가 하나 있어요. 약간 왁스 먹인 스웨이드 재질의 얼라인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 앞쪽에 안쪽에 심이 하나도 없어서 확 주저앉는 느낌의 신발이 있어요. 그게 그레이트 이스케이프 대탈주라는 영화에서 스티브 맥킨이 연기했었던 캐릭터가 신고 나오는 신발로 토이즈 맥코이에서 정식 라인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되게 매력적인데 스쿱에서도 그런 게 별주로 나왔었던 적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좀 신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그런 친구들이고, 이 정도에서 앞으로도 계속 아마 부츠 라인업들은 하나씩 추가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일 손이 많이 가는 부츠, 제일 손이 안 가는 부츠, 제일 별로인 거, 제일 좋은 거, 요렇게 할게요. 제일 손이 안 가는 부츠는 얘입니다. 진짜 손이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발은 신발 브랜드에서 하십시오. 제일 잘 안 신는 친구이면서 개인적으로 소장품 중에서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갖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소장하고 있는 거지, 사실 앞으로도 많이 신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또 모르죠. 그리고 제일 자주 신는 신발은 역시나 뭐니 해도 블론드 스톤이죠. 블론드 스톤 제일 자주 신어요. 그 중에서 스타우트 브라운 컬러, 요거는 진짜 내가 만약에 부츠를 100번을 신으면은 100번 중에 한 50번은 얘를 신는 것 같아요. 40번에서 50번 정도. 그 정도로 정말 많이 신고, 제일 좋아하는 신발은 다이버브. 요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솔직히 마음 같아서 남들 많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만 알고 싶어요. 제일 좋다고 느껴지는 신발이 요거. 다만 한동안에 조금 약간 미니멀한 트렌드랑은 좀 잘 안 어울려가지고 많이 신진 않았지만 앞으로 좀 많이 신어줄 것 같고, 지금 이 신발들을 언젠간 처분하고 마지막에 뭔가가 남아야 된다라고 하면 아마 얘네 둘 중에 하나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경험했던 신발 중에서 가장 좀 좋았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츠는 요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슈즈로 넘어가겠습니다.